네, 이번 주도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어떻게 보냈는지 간단하게 공유하고, 오늘은 림섭이랑 림인프를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오늘은 좀 증명이 많은 날인데, 살짝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일단 좀 보고, 네, 어떻게 좀, 어, 네, 뭐 잘 되겠죠? 네, 일단, 저는 이번 주 약간 그 쉬는 주간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처가댁에 와 있는 상태고, 사실 뭐 여기서 딱히 하는 건 없고, 그냥 띵까띵까 놀다가 어제 좀 수학 공부 좀 하고, 네, 뭐 그랬습니다. 림서비랑 리민프를 계속 봤었는데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나누고 하면은 많이 좀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네, 뭐 딱히 특별하게 한 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다음번 간단하게 공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저는 이번 주 개학 두 번째 주죠. 그래서 평범하게 학교 생활하면서 지냈고요. 제가 이번 학기 때 좀 전공 과목 6개를 다 잡아놔가지고 좀 쉽진 않은데, 음, 네, 그 전공이 목요일 날 끝나서 금, 토일은 조금 설렁설렁 쉬면서 수학 공부 조금 하고, 오늘 일요일은 그냥 하루 종일 쉬다가 아까 지문수 디스커션 2시간 정도 하고 들어갔고요. 림석 이혼을 증명하면 열심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그 10km 마라톤 하고 왔거든요. 확실히 날이 좀 많이 풀려서 뛰기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좀 시간 날 때마다 좀 뛰려고 하고요. 저 리민프를 안 본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급하게 좀 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잘 디스커션 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사람들이랑 막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날이 너무 갑자기 막 올해 따뜻해진 것 같아요. 막 그랬거든요. 그날 제가 바로 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따뜻해졌다는 말씀을 해주시길래 생각나서 짧게 공유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주도 비슷한 일상을 지냈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 그 주 3회 하기 목표를 성공해서 네,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느낌이라 기분이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그 오픈 소스 만들기 그런 걸 자주 하는데 그 바이브 코딩으로 그 뭐지? 계속 뭔가 이래 그 이터레이션을 빠르게 이렇게 돌리면서 코딩하니까 요새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 그냥 좀, 좀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좀 서울에 놀러 갔다 오기도 했는데, 좀 이번 주는 그냥 쉬면서 좀 뭐 연구 생각도 하고, 뭐 내용도 좀 보고, 그냥 그런 좀 적당히 널널한 그런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뭐 데이터 복구하는 작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하다가 좀 번아웃이 심하게 와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 뭔가 아니, 되게 좀 그런 게 그러니까 수학이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업무는 그렇게 되니까 그냥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수학 공부도 하기 싫고 운동도 하기 싫고 그래서 진짜 거의 진짜 열심히 아무것도 안 하자라는 마인드로
지냈고요. 근데 그 번아웃이 아직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루빨리 취미를 좀 만들어서 마라톤을 뛰던가 아니면 여행을 가던가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번아웃이 자주 왔었는데, 운동 시작하고 나서 확실히 그 기복이 줄어들더라고요. 운동 강추드립니다. 어떤 운동들 하시나요? 그때 유성준 선생님은 탁구 하신다고 들었었던 것 같고, 네. 안성민 선생님은 뭔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으신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도 좀 자기만의 노하우나 아니면 운동하시는 거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웨이트도 하고요. 그리고 춤도 좀 연습하고 있습니다. 춤도 추고 있습니다. 그게 좀 제일 활동적인 활동 같고, 활동적인 운동 같고, 저도 이제 러닝 좀 최근에 제대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맨날 헬스 끝나면은 막 몇 킬로씩 그냥 일정하게 뛰고 막 그거 연습하고 있거든요. 저도 안승민 선생님처럼, 어, 10km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가지고, 올해는 저도 한번 열심히 러닝을 또 새로운 운동 취미로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웨이트 좋아하는데 뛰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마음 관리에 있어서 유난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도 그게 뭐 우울증 관리에 있어서 막 뭐 명상이든 뭐 독서든 막 있는데 그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거는 뛰는 거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경증 우울증에 대해서는 거의 약 먹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지닌다고 그런 말도 있고. 예. 그래서 확실히 뛰는 게 좀 되게 검증된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뛸 때 내가 제일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들긴 한 것 같아요. 산소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뛰는 거, 저는 근데 뛰는 거는 막, 뭐지? 큰 재미를 못 느껴서, 웨이트 좋아하고, 그, 클라이밍 많이 했었습니다. 달리기는 지루하더라고요, 클라이밍 저한테는. 재밌죠. 예, 클라이밍 재밌죠. 예. 그게 진짜 장벽이 낮아서 생각보다 안 높아서 막 다들 많이 하시고 그 재미도 있고 그 다른 헬스나 그런 운동에 비해서 숨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재밌는 예, 괜히 많이 하는 게 아니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게 숨이 차기도 하나 보네요. 뒤에서 봤을 예, 때는. 꽤 차요. 어, 예, 예.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그거 하고 나면 거의 힘이 다 빠지던데. 저는 어릴 때 한 거 해서. 그리고 엄청 생각보다 재밌어요. 오래 못 하잖아요, 그거. 예. 네. 매달려 있으면 게임 마냥 그 스태미나가 뚝뚝 떨어지는 게 체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 가족들이랑 같이 하기도 꽤 괜찮은 운동인 것 같아요. 그게 몸이 가벼운 게 유리한 운동이라 가지고, 그, 아이, 약간 청소년 그 밑에도 좀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생각보다 그냥 진입하기도 쉽고, 그래서 뭐 같이 하기도 되게 좋은 운동인 것 같다 생각을 했었던. 약간 TMI이긴 한데, 매달려 있을 때 왜 힘든지를 제가 옛날에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근육이 수축 이완을 되게 빠르게 반복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매달려만 있어도. 그래서 칼로리 소모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런 얘기를 어디서 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클라이밍, 네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제 친구가 4명 정도 있고, 이제 저만 나와 있고, 나머지 셋은 한국에서 클라이밍을 엄청 다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한국 갈 때마다 이제
걔네 실력이 늘어있는 걸 보는데, 그리고 이제 또 막 보다 보니까 재밌는 관찰 중에 하나가, 이게 그 헬스랑 그런 운동이랑 다르게 좀 땡기고 막 그런 동작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약간 등이 굽는 것 같다라는 느낌 좀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 실제로 막 가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 보니까, 예, 약간 아니 뭐 나쁜 그런 심각한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그렇게 자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 스트레칭 같이 많이 해주는 거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막 생각을 했었어요. 역시 운동도 그 뭐야, 한 자세로 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이것저것이 다 있나 보네요. 그러면 저희 이제 림숲의 세계로. 근데 제가 림숲에 대해서 약간 생각해봤는데 수열이 아니라 함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연속적이어도 이렇게 하면 그려질 것 같았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 참, 이번 주 목요일 날 어떤 대화 하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아, 그러니까 저 네. 이번 주에 하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들 만나신 것 같아가지고, 그때 한 거 아, 리캡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말없이 참여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 예, 네, 괜찮습니다. 어떤, 저희 이번 주 목요일 날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다시 좀 논의를 좀 했었고, 어, 수열의 정의에 대해서도 좀 다시 살펴봤었어요. 거기서 이제 수열이 토폴로지 सब셋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었고, 그다음에 네, 뭐 그런 거 했었어요. 뭐 딱히 새로운 걸 하진 않았고, 그다음에 네, 뭐 딱히 기억에 남는 건 없는데요. 네. 안정훈 선생님 혹시 뭐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기대수 6기 보고 와서 한동훈 선생님이랑 했던 그 해석학에서 수열을 쓰는 이유? 그냥 그게 그냥 해석학에선 등식을 사용할 수 없어서 어떤 특정 이제 무한한 수에 대해서 정확히 이게 뭐다라고 정의할 수 없어서 그거를 최대한 다가가듯이 표현하기 위해서 수열을 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정도 되게 기억에 남고 나머지는 이런저런 사소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게 대화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 저번에 홍성호 쌤이 이제 올리신 건데, 그 수열을 왜 해석하기 쓰시는지 모르겠다.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 질문 해주셨는데, 그거 채널지기님이 6기 영상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보고 좀 해결이 되셨나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엡실론 델타에서 또, 왜 수열을 쓰는지. 저도 네, 완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볼드모트처럼 이름을 말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니까 못한다. 그거는 너무나 맞는데, 자, 이제 왜 수열이냐 하면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루트 2를 표현 못한다라고 하면 그냥 루트 2를 포함하는 어떤 인터벌 잡아놓고 그거의 스프리멈을 그냥 루트 2라고 하자라고만 이제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열 같은 걸 도입을 안 하고. 왜냐면은 어떤 우리가 부분 집합을 잡으면 거기에 스프링몸이 있다는 거를 그냥 공리로서 가져가는 거고. 근데 거기서 그, 수열이 꼭, 네. 그거를 잡으려면은 수열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수프리멈이 루트 2가 되게 할 수 있는 그 집합을 잡으려면은 수열이 필요할 것 같아 보여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잡으면 x 제곱이 2보다 작다. 요런 셋이 있다고 했을 때 요거의 스프리멈이 루트 2다.
그냥 요거만 우리가 믿자라고만 하면은 사실 해결되는 문제고 여기선 수열이 나올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음, 굳이 극한이라는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수프리머물을 우리가 어떤 셋에 대한 성질로서 이거를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뭐 네. 다른 물이 다른 형태의 무리수를 표현하기 힘들어서는 아닐까요? 예를 들면 뭐 E라든 자연 뭐죠? 그 E 있잖아요. 2.17 그거라든지 초월수, 파이라든지 자연상수, 네네. 그런 초월수요, 초월수. 것들은 이렇게 하기 곤란해서 그런 거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그냥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만. 예. 음. 저도 그 음. 자연상수랑 그때 말씀해 주셨던 그 엑스포넨셜 펑션의 정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겠어서 사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겠고 그냥 루트 2 하나만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다른 것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알고 나면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그 A집합도 요거의 수프리멈이 루트 2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 경계까지 가는 값들을 계속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극한값이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아 보이는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요 x제곱이 2보다 작다라는 집합의 수프리멈 값이 그 값이 진짜 루트가 무한소수로 쭉 이어진다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거를 특정한 그 자릿수까지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약간 레졸루션의 개념에서 약간 그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퀀스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약간 저것만으로는 살짝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 좀 듭니다. 껴도 될까요? 네. 네. 이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 그, 그 뭐냐, 그 홍성호 선생님 코멘트 듣고 들어왔거든요. 왜 극한을 수열로 다뤄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오늘은 왔고, 하나는 그게 있고요. 그래서 다른 하나는 지금 이제 수준에서 이제 열어야 되는 이제 연희수 3기 관련해서 이제 5기 분들이랑 어떻게 인터랙션 할지 좀 그 정도 좀 운 띄워놓는 목적에서 좀 잠깐 좀 얘기하다 갈게요. 어, 일단은 지금 이거를 지금 꺼내시는 맥락이 지금 이 예시를 보면 이제 루트 2가 수프리멈으로 정의가 되기, 어떤 규정이 되기 때문에 공리를 토대로 해서 엄밀하게. 그래서 이제 수열 없지 않냐.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극한을 왜 굳이 수열로 다루어야 되느냐. 이런 결에서 이제 파생되어지는 유의미한 관찰로 여겨지거든요. 네, 중요한 질문이요. 오늘 그래서 들어왔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좀 공감이 가시나요? 이거 지금 가장 핵심이거든요. 헬스학계로 공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왜 극한을 수열로 다뤄야 되는지 와닿지 않는다. 모르겠다. 혹은 나는 이제 와닿는다. 그거 좀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수치 해석을 하잖아요. 수치 해석을 하면 연속 인디케이션을 이상화해가지고 그 수열로 바꿔서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스럽게 여기는 거죠. 저에게는 뭐 뭐든 행렬로밖에 다룰 수밖에 그 수열로밖에 못 다루니까 뭐 그런 센스에서는 저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큰 그냥 퀘스천 자체를 안 하고 뭐 당연하지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게 좀 솔직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뭔가 다가간다라는 걸 구체화하기 위한 도구로 좀 많이 느껴져요. 수열이라는 게. 그냥 다가간다 할 때 엡실론을 써버리면 엡실론 자체도 사실 저희가 다룰 수 없는 무한한 수일 수 있는데, 그걸 진짜 약간 내가 다룰 수 있는 도구로 저는 좀 수열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 말씀 듣기 전에 한번 받아칠게요. 안성현 선생님 아, 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받아쳐볼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전제는 다가가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왜 다가가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루트라고 하면 되지. 가 제가 받아치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다가가려고 하면 수요를 고려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애시당초 우리 루트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다가가야 돼요, 굳이? 그냥 그거라고 하면 되지. 라고 받아치는 가운데 다른 분 말씀들 더 들어볼게요. 저는 여기서 정해준 집합 A의 수프리멈 값이 루트 2가 존재한다는 알려주는데 그 루트 2가 정확히 무슨 정확하게 어떤 값인지 서술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 거기서 수열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루트인은 1.4보다는 큰 값인데 1.5보다는 작은 값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정확하게 루트가 뭔데라는 식으로 계속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이게 결국 순환하지 않는 소수 값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로 기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점점 좁혀 나가주는 그런 수열을 잡을 수 있고 그거의 극한값을 우리가 루트라고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저희가 존재성은 아는데 실체를 모르는 그런 값을 좀 더 명료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서술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또 역시나 받아쳐볼게요. 그, 제가 이 도구라는 층위에서 이 도구가 요긴함에 대한 지점인지 필요함에 대한 지점인지 둘 다인지를 좀 더 설명하고 계셔요. 제가 좀 설명할 시간은 필요하냐의 층이에요. 어,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 내에서는 수열을 제외하고 루트 2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한순환소수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무한의 영역에 있는 실수를 자연수의 무한으로 톤다운 시킬 수 있다는 역할에서도 상당히 좀, 요긴하다. 약간 좋은 도구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알고 있는, 이해가 가능한 영역은 사실 자연수의,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한 자연수의 무한이라는 정도까지라고 가정을 하면은 실수는 이해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무한인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자연수와 자연수의 무한으로 좀 낮춰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 요긴한 도구라는 관점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저도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x 제곱이 2라는 거에서 루트 2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양의 해로서. 근데 그거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일단 수열로 다가가는 거 말고는 아직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어떤 저희가 실수를 딱 뽑아서 그걸 제곱하니까 2가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1이랑 2를 잡고 그 중간값을 잡아서 그걸 제곱해서 2랑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알고리즘을 하면 정하면은 그게 이제 그 다음을 조사하면서 그게 수열로 나타나가지고 그 알고리즘을 쭉쭉쭉 따라가면은 이게 루트 2랑 이게 계속 가까워지니까 그런 식으로 논리 전개가 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다른 방식으로는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왜 수열을 꼭 써야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말이 되네까지는 납득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루트 2 같은 거는 이제 그 방정식의 해로서 충분히 기술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뭔가 재밌어 보이지가 않았어요. 볼 때는. 그래서 뭔가 수열을 써야만 하는 그런 예시로서 파이를 생각했었는데
그 파일을 이제 원에 내접하는 거랑 외접하는 거 그렇게 쓰면 일단 수열로서 파일을 집어낼 수 있다는 이제 그 쓰기는 써봤고 그 식을 써보고 리미트 한 다음에 결국에 이 결과 수렴하니까 그냥 파이로 하자 이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써보니까. 그래가지고 수열이 유용하긴 하구나 했는데 논리적으로 수열이 필요하냐 이런 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열의 필요성 관련해서는 그 증명을 할 때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근데 그 엡실론의 경우에는 그 임의의 아니 그러니까 그쵸. 어떤 양수잖아요. 임의의 양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 오더, 그, 뭐지? 다음 거를 찝을 수 없고. 그래서 인덱스로 그거를 핸들링 할 수 있는 그 수열을 도입하는 게 그러니까 엡실론의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수열로 떨군 그 느낌이, 네,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열이 어, 일단은 루트 2, 수프리머 A는 루트 2, 저거 자체로는 뭐 계산을 하는 관점이나 저게 그래서 실제로 뭔데 이런 걸 말해주는 관점에서 수열이 없으면은 좀, 어,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뭐 말하는 관점에서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그냥 단순한 생각이 있고요. 근데 그게 꼭 수열로서 표현이 돼야 되냐? 이거는 아직은 잘은 모르겠으나 저희가 그동안 뭐 아르키메데스 원리 같은 그런 것들 이용해서 뭐 엡실론에 대한 정보를 이제 카운터블한 그런 무한대의 정보로 정확히 정보량을 잃지 않고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냥 그런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수열이라는 게 정의되고 뭐 잘 들어맞으니까 써왔던 거다라고만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 하셨죠? 다 전체적으로 괜찮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이제 수학물 좀 먹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 일단 필요 조건상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좀 그런 지점만 좀 건드려드리면 제 생각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근래에 제가 이제 6기 들어가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그 레코드도 좀 참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훨씬 좀 잘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서 좀 라디오 삼아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 기본적으로 어떤 가장 대전제는, 생각을 할 때 가장 대전제는 무한인과 맞닿아 있는 대상들을 정확하게 말하는 지점에 대한 인컨시스턴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문제의식이에요.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따질 때 혹시 괜찮을까요? 제가 예를 두 가지를 들어 드릴 테니 한번 제가 일부러 좀 육기랑 대화를 좀 맞출 생각으로 혹시나 이제 라운지에서 대화하시거나 할 때 좀 재미삼아서 좀 대화가 되게끔 한번 해볼게요. 한번 다음에서 지금 자 어떤 것만 지금 좀 핀셋으로 좀 찍고 싶냐면 어떤 점에서 그 무한을 다루는 거에서 주의해야 되는지 포인트들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알파이다 라는 선언 있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지점이 뭐죠? 이게 1번 질문. 자, 2번 질문. 함수의 극한. x가 p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 f of x가 l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 이거 아시죠? 자, 그래서 정의 레벨에서 묻고 싶긴 한데 일단은 지금 이런 어떤 우리가 직관적으로 많이 써오신 그리고 중요하고 친숙한 여기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려고 할 때 문제 삼아야 되는 포인트들이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당장 드는 생각은 그 알파 수열의 경우에 그 수열에 알파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수열의 시역 이미지에 알파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함수도 세팅은 10을 안 걸게요. 그냥 단순하게 AN이 알파로 수렴하는 좋은 예시들을 상정한다고 가정을 할 때, 상황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n분의 1이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 좋은 상황에서 정의를 내리고자 할 때 제가 오히려 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런 정의를 굳이 내려야 되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우리 그런 정의 없이 했잖아요. 입실론 이런 거 안 꺼냈잖아요. 함수의 극한 얘기할 때 입실론 델타 안 꺼냈잖아요. 그때 만족하셨었잖아요.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냐 이거죠. 못됨시라는 거가 질문의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왜 굳이 이런 정의로 스위치를 받고 어떤 켜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겠어요. 전달될까? 여러분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 과외하실 거면 입시론 델타는 그냥 잘하는 친구들 가르칠 때나 꺼낼 얘기지. 예를 들어 뭐 5등급 받을 애들한테 얘기 안 꺼내실 거잖아요. 과외하실 때. 왜 그때는 안 꺼냈냐 이거죠. 갑자기 왜 지금은 꺼내고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가 질문. 무한히 어디론가로 다가간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퀀티파이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엡실론 아, 델타. 지금 다들 그 지점에서 일부 걸려 계시는데 그 지금 계속 제가 정확하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전원 다 괜찮은데 직관에서 다 괜찮아요. 근데 요긴함과 필요함을 조금 좀 뭉뚱그리시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요긴함은 오히려 지금 생각하지 맙시다. 필요함만 생각합시다. 일부러. 필요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말자 이거예요. 자, 혹시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방식의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에서 무한대를 다루는 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가 질문입니다. 이게 대답이 바로 안 나오는 게 딱 정확하게 이 지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괜찮거든요. 사실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 아까 나온 방식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각 여러분들이 하신 대답에서. 그래서 그 아까 이제 그 최정박 박사님께서 수치해석 얘기하셨잖아요. 그 제가 다음 이번 가을에 이제 제가 이제 하나는 이제 대학원 확률을 가르치고 다른 아마 학부 수치해석 1 가르칠 것 같거든요. 근데 수치해석 1에서 보통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바이섹션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중간값 정리 이터레이션 하는 것부터 보통 배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거 가지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연속함수 뭐 잡냐면 x제곱 빼기 2를 잡아서 x제곱 빼기 2를 잡아서 그 인터벌을 1부터 2를 잡아요. 알아듣겠죠? 그러면 그 조건문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함수값 두 개 뺀 거에 곱이 음수이면 거기서 절반 인터벌 나눠서 그 절반값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갈라치기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조건이 확인이 되게. 그럼 이터레이션을 돌려가지고 루트 2로 수렴시키는 알고리즘을 짜는 거가 바이섹션 메소드이고 이게 그 소위 말해서 그레디언트 센트의 어떤 쿼드랙 오더보다는 속도가 느려요. 느려서 보통 안 쓰는데 그럼에도 확실하게 컨버지가 보장이 되는 거에 대한 아주 좋은 알고리즘이거든요. 알고리즘 자체가. 자, 지금 다 직관적으로 여기 계시면 지금 제가 한 말 다 알아들으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 그냥 그 어떤 LLM에다가 이거 짜달라고 하면 터미널에서 구현 가능한 걸로 바로 짜줄 거잖아요. 이거 다 알아들으시겠죠? 이터레이션 돌리면 되잖아요. 이거 루트이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정을 한다는 건 정확히 그게 뭔 값이냐는 걸 예. 그 말이죠. 그거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쵸? 안 된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근사값만 아는 거예요. 이 말 동의가 될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가 포인트예요. 우리 루트입 못 구해요. 엑셀도 이거 다 근사해 놔가지고 아마 사인 제로, 라디안 이런 거 쳐보면 영 안 되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소수점 계속 내려보면 안 나와요.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말이 이해가 갈까요? 루트입 못 구해요. 전달될까요? 루트입 못 구해요. 마찬가지 파이 못 구합니다. 파이 구하려면 파이가 되도록 하는 거 가지고 역시나 예를 들어서 그 뭐 S1에서 이제 그 뭐 와인딩 폼 적분해가지고 파이를 얻든 파이가 예를 들어서 그 n제곱분의 1에 대해서 시퀀스 그러니까 시리즈 구해가지고 6분의 파이 제곱인가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구하든 다 그 근사할 수밖에 없어요. 시퀀스를 가지고. 실제로. 그러니까 일단은 논지가 무한에 해당하는 대상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무한에 해당하는 대상을 구할 수 그러니까 요긴함과 필요함에 대해서 구분하는 건데 구할 수 있으면 그냥 그거 한다라고 말하면 돼요. 요긴함이고 뭐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못 해요. 일단 가장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그거를 뭉뚱그려서 그렇거든요. 이거를 좀 비슷하게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과했던 거에서 본다면 n분의 1에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0으로 수렴하는 거 자명하잖아요. 그림 보면 자명하니까요. 근데 그런 포인트 있죠?
무한대분의 1이 0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직관적으로는. 대충 말이 되니까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한대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 동의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숫자가 뭐다라는 말을 지금 전제로 해서 루트인은 뭐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루트인은 수프림 오브 A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몰라요. 아무도 이거 인간 몰라요. 루트가 뭔지. 진짜 몰라요. 진짜 이 자릿수 다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전제가 우리가 이거를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유한에서 출발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유한에서 그 다음 이 무한에 대한 정보로 넘어가는 그 다음 케이스가 카운터블 인피니티고 카운터블 인피니티를 벗어나는 게 언카운터블 인피니티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그나마 비벼볼 만한 게 카운터블 인피니티에서 비벼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언카운터 인피니티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원하는 것은 지금들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언카운터블 인피니티랑 같은 정보량이 되도록 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죠. 그거 다 대충 동의가 될까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함수의 연속 수열의 극한 버전으로 볼 때 문제는 n을 무한대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문제식, 무한대가 문제라는 거를 언제나 인지하시면 좋아요. 알아듣겠죠? 자, 똑같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리미트 x가 p로 갈 때 f of x가 l로 간다라고 하는 거에서 문제가 뭐예요? x가 p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포인트. x가 p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모두 따라와야 되죠. f of x가 l이라고 해서도 안 돼요. X도 L도 안 되죠. 예, 이거 말하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수열의 극한은 정의를 외우고 있다고 믿고 싶은데 혹시 자신이 없을까요? 혹시? 함수의 극한 정의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는 분 있으면 들어보고 싶은데요. 음, 또 함수 f가 있을 때 어떤 위의 양이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x 빼기 p가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으면 fx 마이너스 fp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을 때, 아니 네, 엡실론보다 작을 때 fx가 x는 p로 갈 때 fp로 수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연속이고 아, 네. 극한 버전. 이 물어보는 목적이 있어요. 자, 극한 버전, 그러니까 함수 연속에서 지금 100% 맞거든요. 물론 양의 델타라고 해야 되는데 뭐 그 정도는 그냥 직관에서 얘기 않다 치고 극한 버전으로 지금 한 거 다시 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들어보고 싶은데요.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음. 양의 실수 R이 있을 때 그 부분집합 E가 있고 이제 어떤 X가 극한 E에서 리미트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는 X의 어떤 이미의 근방에서 그 X를 뺀 것과 그 E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요. 그거는 리밋 포인트에 대한 건데 제가 물어보려는 핵심이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극한의 정의에서 포인트 B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극한의 아, 정의에서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되는 것은 연속에서는 그 말이 빠져요. P에다가 X에다 P 집어 넣을 거예요. 대놓고 넣을 건데 극한에서는 X에다가 P를 넣는 선택지를 정의상 배제해요. 그래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의의 파지티브 엡실론에 대하여 파지티브 델타가 존재하여 x 빼기 p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극한에서는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0보다 크기 때문에 x는 p가 되는 선택지를 죽여요. 극한의 정의는 x에 p를 넣는 거랑 상관이 없다는 걸 명시하는 거예요. 그 녀석의 그거를 만족하는 x에 대해서 f of x 빼기 l의 절대값이 입실보다 작다예요. 자, 어떤 포인트 얘기한 적이지? 그러니까 극한의 정의에서는 x에 p를 넣는 거를 선천적으로 배제합니다.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박강현 선생님은 외우시는 것 같으니까 다른 분께 다시 여쭤볼게요. 수열의 극한 정의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실수열 AN이 알파로 간다, 알파라는 실수로 가는 거에 정의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 있으면 들어보고 싶은데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모든 양의 실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 대응하는 n 엡실론이 존재하는데
어, n 엡실론보다 큰 인덱스 n에 대해서는 알파 마이너스 an의 절대값이 양의 그 입실론보다 작다. 훌륭해요. 다들 전체적으로 대답을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쭤봤어요. 사실 진짜 여쭤보려는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의 정의들을 일단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다고 가정하고 질문을 하는 걸로. 자, 그럼 아까 제가 드렸던 논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열의 극한 n에다가 무한대 집어넣으면 안 된다. 함수의 극한 x가 p라고 해서도 안 되고 f of x가 l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말을 한없이라는 그 말 자체가 문제이다. 우린 한없이를 기술할 수 없다. 무한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달됐죠? 그러면 왜 이따위로 정의하면 그 문제들이 다 우회가 되어져요? 지금 우리는 수열의 극한의 정의는 이거야와 함수의 극한의 정의는 이거야를 이제 중고등학교 때와 달리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엄밀한 수학이라 시고 맞죠?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왜 이런 문제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임의의 무한, 양, 아, 네. 네. 먼저. 그러니까 그 정의 안에 들어있는 임의의 양수 입실론이 그 극, 이제 극한 그 AN과 L 사이의 그 거리를 이제 바운드 해주는 그 값인데 그게 모든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극한이 이렇게 극한이 정의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 지점을 한없이라고 하는 그런 모호한 그 개념을 그 부분으로 바꿔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회가 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했으니까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 말들이 수긍이 가세요? 그러니까 핵심은 엡실론은 원래 0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휴리스틱인데 그 말 안 하겠다 이거예요. 원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엡실론이 0이 돼요. 혹시 이거 동의하시나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그건데 그거 대신에 그걸로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엡실론을 임의의 양수로 바꿔치기 한 게 트릭인 거예요. 그러면 입실론이 0으로 가는 거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 다이나믹을 담지 않냐라는 희망사항이죠. 하지만 이거로 인한 차이는 이제 다 유한한 숫자들에 대한 걸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엡실론을 0으로 잡으면 그렇게 말 못해요. 말이 혹시 이해가 가세요? 아다르 워다르다는 게? 그래서 원래 우리가 보았던 공학적인 휴리스틱에서는 엡실론이 0인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대신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AN이 알파로 간다는 거는 알파의 그 어떤 입실론 근방을 잡더라도 이 말이 핵심이에요. 원래는 여기만 알파만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 말을 대신에 임의의 근방이라는 걸로 말을 바꿔치기 해버린 거죠. 임의의 근방 안에서 어떤 인덱스 이상은 다 들어가. 그러면 어떤 인덱스가 존재한다는 거는 그건 유한한 인덱스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한한 인터벌을 벌려서 유한한 인덱스로 떨어뜨린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이 입실론이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 숫자가 한없이 인덱스가 커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해서 문제가 됐던 건데 그 무한이라고 하는 지점을 다 피해 가버린 방법이 되니까 정의로 선택이 되는 거죠. 이 말이 정서적으로 공감이 갈까요?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사실 이거 살짝, 공감은 끝입니다. 예. 살짝 못 따라가서 그러는데, 마지막 문장만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주만 선생님이 말씀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 마지막 문장이.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뭔가 말씀하시면 아까 마이크 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생각해야 되는 지점은 무한을 못 다루기 때문에 무한을 토대로 했던 것을 어떻게 등가 정보량으로 유한을 가지고 바꿔치기 하냐요. 그래서 입실론을 도입해서 원래는 원하는 게 입실론이 0인 상황을 원해요. 그 수열의 극한이든 함수의 극한이든. 근데 그거 대신에 0을 얘기하는 대신에 arbitrarily positive 엡실론으로 바꿈으로써 유한에 대한 데이터로 환원했다는 거예요. 그 countable man이랑 uncountable man 사이를 메꾸는 아르키미안 프로퍼티 또한 그래요. 우리가 아는 걸로 환원하면서 결국 유한으로 멱살 잡고 내리는 방법을 찾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야 검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치 해석 이런 말들이 직관적으로 다 말이 되는 거죠. 유한번의 이터레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해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원하는 해라는 것은 못 받아들이지만.
이 근사값이 정답을 향한 근사값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근사하는 것 자체가 가는 거가. 그거는 보장하는 정의다. 지금 이거가 이해가 시원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 대화하시면서 부수시길 권해요. 이해 해석하기는 가장 중요한 이에요. 무한을 어떻게 결국 수열로 환원해서 다룰 것이냐. 이거든요. 자, 제가 똑같은 결에, 제가 지금 6기에서 지금 이제 그 가르치고 있는 것들인데, 6기 분들은 아직 여러분들보다는 직관이나 숙련도가 훨씬 떨어져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질문들을 좀 같이 좀 맞춰 놓을게요. 자, 다음 그 문제를 증명해 주세요. 자, 이거 6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고 있는 질문이에요. 이거 묻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 given 넘버는 non-negative real number x라고 주겠습니다. 문제 쉬워가지고 들으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 non-negative real number x가 주어져 있는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할게요. 임의의 양수 엡실론보다 무조건 작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0인 거 보여라. x가. 문제 알아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non-negative real number x가 있다고 가정했어요. 근데 이 숫자 x는 만족하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을 만족하는 거 아니? 어떤 양의 엡실론을 꺼내도 이 양의 엡실론보다는 무조건 작아요. 그러면 이 숫자는 반드시 0이라는 걸 보여라. 증명하라. 이거를 문제로 드렸다고 해봐요. 알아들으셨죠? 질문? 자, 이거 엄밀하게 보여보세요.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 x가 0이 아니면요. 그 0이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자, 들을게요. 이 말이 핵심이에요. x가 0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 귀luc법에서 증명돼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질문할게요. 왜 귀luc법으로 보일 생각을 해요? 원하는 결론이 x는 0이다 여가지고 그 아니, 관정에서 증명 이렇게 방법이 귀luc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왜 그렇게 가야 되냐고요? 귀luc법을 쓰면 증명이 돼요. 그거 맞아요. 아니라고 하면 양수이기 때문에 그 수보다 작은 수 잡아가지고 가장이 만족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모순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게 이 첫 번째 줄, 아니라고 하자 이 한마디거든요. 제 질문은 왜 그렇게 시작해야 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증명하는 방법은 대우명제를 취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증명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그 중에서 귀luc법을 하필이면 골라야 되냐가 질문의 포인트거든요. 이 질문은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귀luc법이어야 되나요? 뒤집어서 물어보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직접 증명을 못하죠? 당연하지 않아요? 아니, 의미 아닌 실수인데 모든 양수보다 작으면 당연히 0이지.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지금 계속 같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리는 얘기의 논지는 우리는 무한을 못 다뤄요. 자, 계속 그 관점에서만 생각하죠. 제가 지금 오늘 하는 모든 메시지는 다 그 얘기거든요. 자, 이거 왜 아니라고 하자라고 바로 갈까요? 그냥 보이면 되잖아요. 아니, 의미 아닌 실수인데 모든 양수보다 작으면 0이지. 왜 그걸 굳이 아니라고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무한번에 비교를 하지 못해서 맞아요. 기록이 정답. 없습니다. 정답. 그래서요. 실제로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일일이 모든 수랑 비교해가지고 0이라는 걸 끌어내면 되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갈까요? 이 양수보다도 작고 저 양수보다도 작고 그러면 0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머신러닝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은 데이터셋 한 10만 개 해가지고 10만 개보다 다 작으니까 빵 아니냐 이 말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닐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점이 여러분이 지금 제가 명료하게 인지시키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거의 가장 뿌리는 우리는 무한을 못 다루는 걸 어떻게 우회할지를 기준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다들 납득이 갈까요? 뭔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까지 자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공감이 가나요? 우리 그 지금 여기서 대전제는 그러니까 요기남과 필요함을 좀 잘 구분하면 좋은데 다 괜찮거든요. 직관대 괜찮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기남으로 퉁쳐지게 됨으로써 필요한 거를 불필요로 보게 되는 지점만 제가 지금 경계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딱 명확하게 하면 인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무한을 못 다루는 건 우리의 필요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룰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거를 위한 도구가 엡실론이죠. 파지티브 엡실론이 그거를 구현하는 도구예요. 여기까지가 전달이 되나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엡실론을 수열로 다룰 거예요. 아르크미안 프로퍼티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뒤집어서 여쭤볼게요. 이 지금 우리가 실수해서 하는 모든 얘기가 수열을 벗어나는 게 존재할까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0도 0으로 부르지 못해요. 루트 2도 루트 2라고 못 부르고요. 0과 루트 2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수열 없이는 다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수열을 안 다루고 여러분 이걸 다루고 있으면 여러분의 증명은 반드시 갭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논증하는데 수열이 안 등장했다?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보량상. 이 말이 혹시 동의가 될까요? 그 얘기는 그 유한과 무한을 연결짓는 브릿지에 대한 부분이 갭으로 여전히 똑같이 남아 있다는 뜻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연결 짓는 다리가 항상 수열일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인 건가요? 네. 음, 수열은 파이나이트에서 인피니트, 카운터블리 인피니트로 넘어가는 도구죠. 그래서 유한과 무한의 경계를 연결짓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질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는 유한한 것뿐이고 실제로 다뤄야 되는 대상은 무한에 맞닿아 있는 대상인 거가 관심사인데 이거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수치 해석이 그걸 하고 있는 작업이잖아요. 유한번의 이터레이션을 가지고 무한에 해당하는 대상을 알아내겠다 이거잖아요. 아까 말했던 주가값 정리가 말해주는 바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00%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지금 그러면 내가 여기서 쓴 건 수열을 안 썼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니 무조건 등가한 걸 쓰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안 그럴 수가 없다. 즉 내가 지금 보는 모든 것들은 수열에 대한 버전으로 바꿔치기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혹시 자 이거 좀 더 구체해가지고 여쭤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수렴을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 지금 기대수 해석학 개론을 볼 때. 그러니까 난리 부르스를 치죠. 일단은 모노톤해. 그러면 수렴은 하잖니.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해. 그러면 아 몰라. 림술 리미프 쪼개. 이런 거를 지금 다 하는 모든 이유가 우리가 근데 그럼 알파 없으면 어쩔까? 코시 수열이라 쳐. 알파 없으면 어쩔까? 완벽성 공이니까 있다고 칠 거야. 계속 다 말 빙빙빙빙빙빙 돌리는 이 모든 거가 다 만들어야 되는 게 다 이거여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열이라는 단어를 다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수축을 이해하는 게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분 가능의 정의, 적분의 정의, 연속의 정의, 여러분이 다루는 모든 명제. 만약에 지금 여러분 해석학개론 문제 푸는 게 어렵다면 그냥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수열로 치환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지수함수 가지고도 조금 예시를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자, 한 번만 더 메시지를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해석학개론 지금 공부하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 가장 대전제는 우리는 무한을 못 다룬다는 거예요. 가장 대전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것부터 생각해. 우리 루티가 뭔지, 인간은 루티가 뭔지 모릅니다. 정말, 정말 빡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0인 거 증명한 거에서도 우리는 0을 0이라고조차 못 부르니까 귀류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빡치게. 이거를 증명 기초에서는 귀류법을 연습하는 데 포인트를 두지만 실수에 대해서 보는 층에서는 실수 공리를 토대로도 0을 0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우리는 쉽게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비교를 못하니까. 실수라는 거에서는 무한 가지의 언카운터블 매니를 비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말이 전달되죠. 그래서 직접 증명을 못해요. 확인을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를 공감하지 못하면 이 논증을 왜 이렇게 세워놨는지를 깊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가 돼서 다루는 거거든요. 혹시 한동원 선생님 이해가 가세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그 0도 모른다랑 루트 2도 모른다의 상태가 뭔지 감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논 네네. 네거티브 리얼 넘버가 임의의 양수보다 작으면 당연히 0이잖아요. 그렇게 말을 못한다니까요. 음수가 아닌 숫자 x가 있는데 그 숫자가 모든 실수보다 작으면 당연히 0이잖아요. 직관적으로는. 그러면 그 0, 그 자연수 공리에서 1이 있다 이렇게 그냥 받고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면 1로도 그 못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엡실론 그 뭐지? 그 x가 1보다 크고 그리고 그 엡실론이 어떤 엡실론에 대해서
1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은 x 했을 때 뭐 x로 간다. 그건 이제 뭔가 해석학적인 그런 시선이 들어간 거겠지만은 그 1이라는 수는 그냥 있잖아요.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가요? 그, 예. 지금 제가 말하는 네네. 포인트는 우리가 실수를 얘기할 때 루트이라는 숫자가 루트 이퀄이라는 말을 못하고 지금 심지어 0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명료한 숫자조차 무한계와 비교해야 되는 층이랑 맞부딪히면 0을 0이라고도 못 부른다라고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해석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인가요? 해석학적인 관점이지만 이 관점을 해석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이게 해석학적이면 이렇다가 아니라 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논증 자체를 A씨랑 논증을 왜 만드는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욕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논네거티브 리얼 넘버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보다 작은 거가 이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호소하는 포인트를 얘기해 볼게요. 이게 직관적으로 당연히 0이라는 거가 혹시 동의가 되나요? 네. 임의의 양수보다 작은 수가 음수가 아니면 0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거를 정말로 보이려면 우리가 보인다는 거는 컴패리즌을 해야 돼요. 근데 컴패리즌을 못 하잖아요. 컴패리즌 하기 위해서는 uncountably man이랑 다 비교해가지고 확인을 다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uncountably many 원소 실수를 갖고 있는 집합에서 맥시멈 미니멈 얘기를 왜 못하는 거예요? 컴패리즌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가세요? 네네. 그 우리가 왜 뒤쪽은 수비랑 네네. 예, 말씀하세요. 아, 뒤쪽에 그 쭉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엡실론이 있을 때 그걸 다루기 위해서 뭐 수열 필요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네, 뒤쪽은 이제 괜찮은데 그 네, 앞쪽에서 설정된 문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x가 0보다 클 때 x가 어떤 양수 엡실론보다 작다 그 문제 세팅이 이게 변환돼서 그 음, 어, 일반적인 그런 문제 세팅으로 바꿀 자, 다시 제 메인 네네. 메시지는 무한에 대해서 다룰 때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고 무한계와 네. 비교라는 층위에서는 0을 0이라고 못 불러서 아니라고 하자라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한 거고 루트이도 네네. 루트 이퀄 이거라는 말을 못하니까 수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무한을 못 다루기 때문이라는 층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말이 이해가 가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n에다가 무한대 집어넣으면 안 되고 지금 x에다가 p를 넣으면 안 되는데 지금 만약에 그냥 공학 마인드에서 아 그냥 난 넣을 건데 이러면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음,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네, 생각을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래요. 약간 그 조금 공학적인 마인드셋에서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 수학적인 네, 스테이트먼트를 증명하는 센서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단순해요. 수치 해석 돌려가지고 루트 2 정말로 얻을 수 있으면 돼요. 못 한다니까요? 이게 그 x 이퀄 0 그냥 x 이퀄 0이라고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이런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뭐 엡실론보다 작을 때 요 수학적인 스테이트먼트를 증명하는 센서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같은 얘기인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 단순하게 그 방금 조건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네,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그거를 다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수학이에요. 목적 자체가요. 이 도구를 왜 배우느냐? 안 그럼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그냥 대충 극한 취하면 되죠. 수열극한 대충이고 함수극한 대충 그거죠. 그 대충이라는 말을 안 하는 방식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 대화가 먼저 돼야 됩니다. 이거 공감이 가야 돼요. 한동 선생님 공감을 아직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중요한 대화예요. 이 부분이. 저 죄송한데 저도 예,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오케이. 그 퀴즈 아까 지금 제가 쓴 게 지금 말씀하신 문제잖아요. 그 예, x가 0 이상 실수인데 근데 그게 그러면 저걸 일일이 엡실론이랑 다 비교를 해가지고 네, 말은 안 되지만 무한계를 비교를 해서 x가 그 엡실론보다 작으면 x가 0이다라고 네. 말을 할 수가 해야죠. 없는 원래는. 건 원래는 그, 유한집합에 만약 엡실론 선택지가 유한계면 그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다른 것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가 그러니까 0일 때 되는 건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x가 0이 아닐 때 그게 다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x가 0이다. 이거는 말이 되나요? 전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그것도 x는, 사실은 그 논리적으로 배중률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도저도 아니다라는 체계 가운데 그렇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류법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토대에서 서 있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아는 작업이에요. 그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 그 결론이 모순이니까 이게 된다라는 것도 어떤 전제에 서 있는 거 아니냐. 그 말 맞아요. 근데 그 전제 가운데 이게 된다라는 논리 체계 가운데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요. 저는 이게 진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달이 좀 됐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만약에 이게 엡실론이 유한계의 선택지만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일일이 비교해요. 우리가 이게 민맥스를 찾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무한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궁여지책이 결론을 부인해서 그게 모순이 되면 원래 거가 맞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체계 가운데 실수를 구축해 놓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실수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게 아닌 체계가 있을 수 있냐?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수학은 진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모순이 없는 세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토대에서 서 있는지에 대한 전제를 정확하게 하는 작업이죠. 박한 선생님 괜찮나요? 오히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꼬임이 오는 것 아, 같아가지고 불안불안한데 죄송합니다. 죄송할 필요는 없고요. 괜찮습니다. 예, 나중에 뭐 그로샌딕의 우주나 약간 논리학적인 것들을 보면 조금 시원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쪽 수학들에 관심이 있으신 거라면 뭐 그것도 하나의 수학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만 해석학개론이라고 하는 층위에서는 지금 무한을 못 다루는 거에서 그래서 이거 유한에서 무한으로 넘어가는 거를 다루는 방법이 수열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걸 가지고 하나 더 얘기를 두 가지 정도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조금 이게 와닿게. 근데 좀 넘어가기 전에 이거 좀 그 똑같은 문제를 제가 계속 비틀려고 하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혹은 불편. 그 countably infinite을 그러면 유한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시는 것 같고 uncountably infinite을 무한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카운터블 알아듣은 게 인피니트, 맞나요? 인피니트죠. 말 그대로. 가산 무한이죠. 유한과 엄연히 구분되죠. 근데 이게 혹시 수열로 떨어뜨리는 그 예제 이런 걸 좀 풀어보면 이게 좀 감으로 와닿을까 해서 지금 그거 그런 드리려고요. 네. 네.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오히려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모든 게 수열이었다니까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줘도 수열로 바꿀 수가 있다가 포인트예요. 지금 그거 중에 요긴한 것들은 설계를 해드리려고 하지만. 자, 혹시 또 다른 포인트? 그 루트 2를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supreme of A라고 정의를 이렇게 하고 이런 네, 셋이 있을 때 루트 네. 2는 항상 요거야라고 정의를 하고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는 전혀 저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열로 구하든 아니면 진짜 뭐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그냥 한 방에 딱 찍던 상관이 없는데 그냥 요렇게로서만 정의가 그냥 잘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수열로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를 아직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스프리머머 어떤 기본 셋을 그냥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표현하지 못하는 무리수라고 그냥 두면 그러면 그걸로 그냥 이너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목적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실수축에서 유리수들을 쫙 세워놓고 깔아놓고 지금 이 루트와 같은 숫자들은 그 유리수로 만든 수열의 극한에 해당하는 똥통들을 채우는 것들이에요. 이게 동의가 될까요? 루트를 가지고 루트로 수렴하는 유리수들을 만들어요. 바이섹션 메소드 같은 거 가지고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극한이 왜 있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리가 수프리멈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 빙빙 도는 거예요. 그 구멍을 채운 게 수프리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그 뜻이니까요. 말이 동의가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루트 1을 루트 1은 루트 1에서 완전한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이 루트 2는 수열의 국한으로서 다룰 수 있는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임의의 엡실론마다 빼가지고 수프리멈을 알파라고 부를 때 알파 빼기 엡실론부터 알파 사이에 있는 원소들을 엡실론마다 채우는 방식으로 시퀀스를 구성한 것이죠. 괜찮을까요? 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어떤 지금 예시를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갖고 있는 거를 드려볼 테니 여기서 갭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지수 함수를 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수의 밑으로 우리가 친숙하게 생각하는 2를 줄게요. 저 그 뭐 수준에서 다가수나 완초수 이런 거 하면 2의 1승, 2의 10승 이런 것도 시키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어 2의 8승 이런 거 편하게 나오나요? 2의 8승 얼마예요? 156 편하게 나와야 나와요. 되는데. 256입니다. 256 이런 거 뭐 얘 11승까지 그냥 뭐 예를 들어 3회 5승 이런 것까지는 그냥 그 이제 특히나 공돌이들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를 밑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자 지금 어떤 점에서만 마음속에 갖고 계시냐면 무한을 다룰 때 경계해야 된다는 포인트를 갖고 들으세요. 저 오늘 얘기하는 게 그 포인트밖에 없어요. 계속. 그리고 무한을 못 다루는 거는 우리가 수열 처리합니다. 잘했죠? 답을 정해놓고 말씀드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의 자연수승, 각각의 자연수에 대해서는 이거 다 자연수가 픽스가 되면 정의가 되죠. 예를 들어 2의 32승. 이 33번, 32번 곱하면 되니까. 이 자연수를 고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술 가능함. 서술 가능하다는 것도 여러 층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편지에 쓴 대상을 편지를 받은 사람이 똑같이 구현할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전달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지수 위를 그 정수로 확장을 하죠. 이거 그냥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 영승 정의하고요. 우린 영승을 그 무조건 밑이 0이 아니라는 양수라는 전제하에서 영승을 우리는 1이라고 할래. 그렇게 부르기로 하고 그리고 그 음수는 분모로 뒤집어.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6승 정의 되나요? 정의 잘 돼요. 그럼 우리는 분모를 볼 건데 이 분모가 2를 16번 곱하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달됐죠? 자, 그 다음에 지수승을 유리수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려면 2분의 1승이 정의돼야 되니까 루트가 필요해요. 제곱근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 그 유리수를 위에다가 두게 되면 거듭제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되는구나. 거듭제곱은 개념상은 되게 명료해요. 그냥 그거만큼 제곱해가지고 그 수가 되는 거라고 하면 돼요. 양음만 구분해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해주면 돼요. 정조에서 했던 거랑. 그래서 이를 밑으로 잡았을 때 유리수승까지는 새롭게 정의할 게 없어요. 거듭제곱과 룰만 정해주면 돼요. 다 명료하게 선언이 됩니다. 여기까지 다 대충 동의가 될까요? 뭔 소리지? 자, 이제 문제는 2의 루트 2승이에요. 자, 2의 루트 2승 정의가 되세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그걸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네,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보다 안 된다라는 거를 인지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야. 지금 아주 시절과 이거 당연히 정의되는 거 아니야? 한동호 선생님 정의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느껴야 돼요. 안 된다고. 방법이 없다. 이거 다 중고등학교 수학 책들 보면 다 개구라치고 넘어가는 거라고요. 보통 유리수까지만 해놔요. 그래 실수 된다 됨 이렇게 해놔요. 누구 마음대로 돼. 이게 지금 이게 루트 이승 이거 뭔데? 이 말 납득이 가나요? 이게 안 된다는 게 그렇게 쉽게 정의 내릴 수가 없다는 뜻인 거죠? 그 값이 쉽게를 없다라는 얘기하는 뜻이 게 아니에요. 아니야. 정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루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의가 되냐 안 되냐는 거는 우리가 공리를 도입하지 않고 규정할 방법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정의 못한다 이거. 그 값이 없다는 뜻은 아니죠. 제가 전혀 그냥 다른 의미야. 값이 궁금해서. 있는 예를 들어 루트 2도 그죠? 정의를 우리가 못해요. 네. 그러니까 공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수프리멈이라고 하는. 무한을 퉁치는 작업이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해 루트 있으면 어떻게 정의하실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는 거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라고는 유리수 지수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답을 아시겠나요?
자, 약간 똑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루트인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2분의 2의 루트 있으면 또 다르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것도 좀 다른 건데 같은 거거든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미치랑 지수승 이거 빼고 자연수 정의가 됐어요. 사실 정확하게 피아노 공리 이런 말 써야겠지만 다 된다 치자고요. 자연수 정의가 됐고 정수 정의가 됐고 유리수까지 정의가 된다고 치자고요. 물론 이제 정수 유리수가 이제 뭐냐라는 건 대수학 관련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뤄요. 사실 이것도 쉽게 할 얘기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대충 된다 치자고요. 자, 그러면 유리수까지 정의가 됐다는 전제에서 여러분 루트가 왜 정의가 됐다고 믿으셨어요? 유리수로부터 표현하는 거가 가능해서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표현할 때 뭐가 도입이 됐었던 거예요? 수프레놈이 도입했다는 게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노트 핵심이죠. 유리수에서 한 단계 점프하신 거잖아요. 유리수로는 근데 정확한 정서는 유리수만 가지고 안 되니까 유리수로 기술이 되는 것 중에 수프리멈 이렇게 간 거잖아요. 이 정서가 납득이 가세요? 그냥 이제 서술을 그냥 보면 아 뭐 그냥 이렇게 하나보다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지만 내가 정말로 다룰 수 있는 게 유리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왜 안 끝나니까요. 유리수에서 유한자리 안에 소수점에서 안 끝나니까 이거의 끝에 있는 거를 수비라고 할 거야. 다른 말로 뭐예요? 극한을 취하는 거잖아요. 극한을 정의해야만 된다고요. 지금 여기서 이걸 그 정의를 못한다는 센스는 n을 유한한 숫자로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극한을 잡을 때. 유한한 값 a 서브 n은 안 끝나요. n은 반드시 한없이 무한히 커져야 돼요. 이 말이 이해가 갈까요? 그게 비순환 소수의 뜻이잖아요. n은 유한한 값으로 못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유한한 값밖에 없는데. 동의가 혹시 될까요? 그러니까 수비 필요해요. 자, 그러면 다시 좀 2분의 2의 루트 있으면 어떻게 정의하실래요? 룰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갈까요? 루트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 지금 그 혹시 위로 조금만 그 제가 화면 올리면 되는구나. A라는 집합 기준으로 볼 때 저 기술이 이제 뭘로 바꾸면 되는 거냐면 저 A라는 집합이 X가 Q일 때죠. 사실 그게 중요한 컨디션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뭘로 하면 돼요? 2의 X승으로 바꾸면 되죠. 이 말이 이해가 갈까요? 그거의 수비죠. 이 말이 혹시 이해가 가실까요? 제가 뭔 소리 하고 있는지. 그래서 2의 네, 말씀하세요. 그 어떻게 구하는지랑 별개로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그래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구하는 방법이 음, 시퀀스는 사실 같이 가는 거예요. 아, 네. 사실 저는 루트라는 걸 애시당초 유리수의 극한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애시당초 수프리머 볼 때. 그래서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도 그래서 타당해요. 그러니까 정의는 정의고 구하는 건 구하는 거가 아니라 애시당초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말되게 하는 공리가 수프리머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 수열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거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되죠? 계산을 안 하겠다라는 말이랑 거의 동치인 말이라 가지고 그러면 수학이 아니죠. 그 말은 말장난이잖아요. 그거는. 말이 혹시 납득이 가나요? 뭔 소린지? 그래서 지수함수를 정의하려면 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정의를 본 적이 없는 게 수프리머를 본 적이 없으면 정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밑을 고정을 하고 위에다가는 유리수를 깔아서 그 유리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A와 같은 집합을 선언한 다음에 그거의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로 정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루는 거는 유리수의 수열의 극한일 수밖에 없고요. 이 말이 이해가 갈까요? 뭔 소리지? 여기까지 정말 알아들으셨어요? 혹시 질문들 있으시면 듣고요. 이거 진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뭐지? 제가 계속 헷갈렸던 부분은 루트이 같은 거는 뭔가 어떤 방정식의 해로서 그거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수직선을 전부 다 까맣게 채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루트이 같은 거는 방정식의 해로서 그럼 기술할 수 있는 방정식으로 것 x는 같은데 파이라고 하면 되지. 왜 그거는 2차 방정식까지 뭐지? 필요해요? x는 루트 2라고 하면 되죠. 방정식인데. x는 0이라고 하면 되지. 우리가 이런 논증을 일상적으로 왜 만들어요, 그러면? 근데 그 파이 같은 거는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에필론은 너가 말해 하고 내가 만들 알고리즘을 주는 그런 거를 그 해석학 자, 다시 논리 한번 중에 얘기할까요? 지금 네네. 말한 건 핵심에 해당하는 오해예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의 정서가 아니라 해석학은 입시론을 토대로 해서 부등식을 다루는 학문이고 관점이 등식을 다루는 게 대수학이에요.
지금 우리는 등식을 얘기할 수가 없다가 포인트인데 등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이 가장 근원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요. 방정식의 해로 기술이 안 된다가 포인트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게 되는 거 네. 아니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아, 그 유리수 토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유리수 토대에서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네. 유한을 토대로 다루는 방법을 찾고 있어서 그렇다고요. 이 숫자가 뭔지라는 얘기를 못 한다고요. 다시 말하지만 루트 2가 뭐예요? x는 루트 2죠. 지금 하는 말은 그 말이라고요. 아니 루트 2가 뭔지 모르는데 x를 루트 2라는 게 뭔 소용이에요? 음, 그게 뭔데? x제곱은 2야. 같은 말장난이죠. 그게 뭔데가 아, 질문인데 아, x제곱은 2에 해당하는 게 뭔데가 질문인데 그게 그거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지금 그거를 우리가 아는 걸로 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숫자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자연수에서 정수로 이제 넘어갈 때 어떤 0을 정의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하나하나 다 정의하고 해도 가면 돼요. 안 되나요? 그럼 언카운터블 매일 다 정의하면 되죠. 그래도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근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 수체계가 아닐 뿐이죠. 단지. 유리수를 참고로 실수를 확장하는 건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소수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하는 걸 피에딕 넘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확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체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거리에다가 유리수를 가지고 구멍을 메꾼 체계예요.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자연수랑 실수 공리에 대해서 고민했었던 데데킨트의 오리지널 웍들을 보면 PMA 같은 거 보면 데데킨트 컷 이런 것도 나오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런 걸 기술에서 공부 안 시키는 거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이 구멍을 메꾸는 방식을 우리가 컴플리니스 액슘이라고 불러요. 완비성공리라고 불러요. 이게 이 수직선상에만 국한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을 가져가는 것만 목적이니까 기대치에 이렇게 다른 건데 데데킨트 컷이라는 방법은 정말 실수 축에만 적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해도 별로 쓸모가 없어가지고 안 다루거든요. 근데 만약 더 공부하실 분들은 당연히 베이비론 책 이제 챕터 1쪽 어펜딕스 읽어보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기대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부할 컨텐츠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번 뭐 소개 안에 정 관심 있으시면 그 정도 선 적당하고요. 자, 지금 이제 핵심 메시지는 무한을 못 다룬다. 그래서 2의 루트 이상 못 다룸. 그러니까 못 다루는 거를 공리로 치환해서 실수에 대해서 국한해서 하는 공리가 수프리머. 그러면 이거 실제로, 자, 그럼 제가 질문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이제 좀 철학적인 얘기 말고 실질적인 얘기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홍성호 선생님의 질문의 포인트는 이거 수열 그래서 굳이 왜 필요한 건데 이거에서 지금 이제 어디까지는 설득이 되신 거냐면 아, 그치 수열로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 여기까지는 설득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아, 나 그냥 수프리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좀 끊어볼게요. 자, 그러면 지수법칙 한번 증명해 보시죠. 이걸 증명한다는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2의 그 2를 밑으로 잡고 그 우리가 잡아야 되는 위는 x랑 y는 실수여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은 2의 x승 곱하기 2의 y승 이퀄 2의 x 플러스 y승인 거를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증명해야 돼요. 설마 당연하다고 말씀하실 생각은 없으시겠죠? 이거 그러면 한번 정의대로 해볼까요? 2의 x승 정의가 뭐예요? x보다 작은 유리수를 가지고 2의 r승에다가 수프리멈이고요. 2의 y승의 정의는 y보다 작은 유리수의 2의 y승의 수프리멈이고요. 2의 x 플러스 y승은 2의 x 플러스 y보다 작은 유리수의 수프리멈인데 이거 같게 보이세요? 진짜? 이게 트리비얼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루딘의 챕터 1 17번 문제가 그렇습니다. 자, 이거 기대수 1기에서는 한 두 달 시켰어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여러 개 계신 분들이 정말로 수학 전공을 하실 거라면 이거 논증하는 법 세 가지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이거 증명 한번 정말 각 잡고 하면 수프리멈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거든요. 한 번 하시면 다시는 할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정말 개같이 더럽거든요. 이거 하려면 입실론 잡고 근데 입실론을 정확하게는 세 종류를 다른 걸 잡아야 돼요. 숲이거든요. 이 숲을 다 날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입실론 빼야 되잖아요.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저 이거 일기 시켰거든요. 이걸 왜 시키냐?
다시는 이 짓거리를 하지 말라고 시켜요. 할 생각이 안 든다는 뜻이에요. 한 번 해보거나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공학에서 이 도구 왜 만듦? 하면 정말로 그 찐으로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구들이 있잖아요. 써보면 이해가 가잖아요. 왜 만드는지. 그게 수열이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논증을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그 X로 수렴하는 유리 수열과 Y로 수렴하는 유리 수열을 만들면 그 수열들은 X 플러스 Y에 대해서 수렴하는 수열이 돼서 리밋을 태우면 되는데 리밋을 태우려면 지수함수가 연속이라는 게 필요해요. 연속을 태우면 극한이 패싱이 돼요. 이렇게 증명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해보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아까 물어보신 수열 이거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거는 해석학 개선에서의 명제들을 증명할 생각을 안 해봤을 때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제가 한 3개 정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공부하실 거면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제가 사실 그 5기에서 같이 공부시키고 싶은 해석학개론의 명제는 따로 있어요. 잘들 하실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는 말 전달해야죠. 여기서 논지의 포인트는 지수함수 정의하려고 하면 숲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성질을 보려면 그 각각들마다 숲 붙여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그 예를 들어 뭐 네스트 인터럴 프로퍼티가 됐든 중압값 정리가 됐든 실수가 존재한다는 거 다 숲으로 규정돼 있잖아요. 그거 증명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숲에 해당하는 집합 선언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들은 꽤 있다. 그래서 그것 자체 트릭들을 무슨 임용고시 준비하듯이 공부를 하면 괜찮겠는데 수열이 필요한 거는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만능 도구로 유리수에 대해서 이거 유한한 거 대충 유한한 걸로 쳐가지고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극한 밀어 근데 뭔지 연속이니까 그거 다 잘 돼 이런 식으로 다 퉁쳐가지고 그렇게 다 퉁치려는 목적에서 하는 굉장히 실질적인 이유예요. 이유 자체가 도구로서.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나면 이런 거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런 망발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달이 됐고 그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수열의 극한, 그 함수의 극한을 수열 버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기대수 노트에도 있어요. 이거에서 하나는 직접 증명을 해야 되고 하나는 간접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동치인 걸 볼 때. 함수의 극한의 오리지널 버전과 이거를 수열로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까 바뀌는 거 기대수 노트에 있는데 아마 보면 뭐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런 느낄 수 있는데 심상을 그리셔가지고 심상에서 하나는 왜 직접 증명일 수밖에 없고 하나는 왜 간접 증명일 수밖에 없는지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한번 해보시길 권해요. 해석학 개론 쪽 스터디 아직. 지수함수는 만약에 정말로 내가 수학 전공으로 잘하고 싶다 하면 2달 각 잡고 하시길 권해요. 이거는 드릴링할 가치가 있어요. 근데 한두 주 안에는 안 돼요. 이게. 할 거면 진짜 2달 잡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완전히 부수면 이제 여러분이 숨 나오는 거에서는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거는 거의 이제 확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달이나 걸리는 과정이어서 이거는 이제 멤버들이 같이 정하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함수의 극한을 수열의 극한으로 동치로 바꿀 때 증명 과정에 있어서 하나가 왜 직접 증명이고 하나가 간접 증명인지까지가 심상상 클리어해지면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이해를 했구나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하나가 그게 있고요. 여기까지 알아듣겠죠? 하려는 얘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함수의 연속의 정의 있죠. 이거 자세히 보세요. 다시. 왜 자세히 보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제가 연의수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의수에서 다루는 대상이 확률 통계거든요. 근데 확률 통계의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대상은 랜덤 변수랑 확률 과정이에요. 랜덤 변수랑 확률 과정은 그 랜덤 변수에 빼밀리거든요. 정의 자체가. 그런데 랜덤 변수의 정의가 연속 함수를 한 번 더 확장한 것으로 정의가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연속 함수의 정의가 위상수학에서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두 위상 공간 간의 연속 함수의 데피니션은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정의가. 지금 여러분이 입실론 델타 아시잖아요. 똑같은 걸로 보이세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과제가 2가지예요. 하나는 함수의 연속을 가지고 제가 6개에도 똑같은 과제를 이번 주에 줬어요. 하나는 함수의 연속의 실수 버전의 정의를 이게 수열의 극한 버전으로 바꿔서 증명을 할 때 이 증명의 방식이 달라지는 걸 인지하는 것. 이거는 해석학 개론 쪽에서 이제 파고드는 것으로서 중요한 디테일이에요. 이 어떤 욕망은 수열을 가지고 모든 걸 다루고자 하는 것들에 그걸 내가 다룰 수 있게 한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입실론 델타의 정의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이라는 뜻이구나.
그럼 여기서 R1 세트인 거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바꿔도 되는데 이거에서 바꾸면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가 바로 튀어나와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연이수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응용 사이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수 계시다 보니까 그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작업이 필요해요. 말이 납득이 갈까요? 요 얘기를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게 회방 나서 죄송하고요. 자,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 전 나가볼게요. 이게 안 되면 연이수를 하기 힘들겠죠? 뭐 의미가 없죠. 뭔 소리인지 이해를 전혀 못할 텐데. 랜덤 변수의 정의란 보렐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이벤트이다. 이벤트란 시그마 알제브라의 원소이다. 시그마 알제브라는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는 토폴로지를 포함하는 스몰리스 시그마 알제브라예요. 뭔 소리야? 다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미분계수를 정의하는 것은 연속조차 깨지는 세팅에서의 미적분화의 기본 정리를 시그마 알제브라 세팅에서 말이 되도록 땡기는 작업이다. 라는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냥 확률 과정에 대해서 미적 분학을 수행하는 거는 그냥 레시피예요. 이거 어떤 거랑 같은 거냐면 이런 거 비슷한 거죠. f of x가 x의 n승이면 이렇게 얘기하자. f of x가 x면 이거 미분하면 모임 1이야. 왜? 외워?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왜 그거라는 말을 하려면 미분계수의 형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극한을 취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납득이 가시죠? 그리고 그 룰을 가지고 인테그랄 x dx를 2분의 x제곱 플러스 c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전달됐죠? 그런데 이거 그냥 룰로 배울 수 있잖아요. 이거 미분계수 이거야. 닥치고 외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바꾸면 미분이 인테그랄 x dx가 2분의 x제곱이 아니에요. 다른 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면 돼요? 이때는 룰이 이거야. 닥치고 외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의미가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납득이 갈까요? f를 가지고 f 프라임을 구하는 테이블이 이거야라는 거는 공부할 거는 한 시간이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미적분학을 배우는 거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요? 일단 직관부터 하나도 안 설 거잖아요. F가 F 프라임인 걸 보려면 그 형태를 본 다음에 이게 인피니테시멀 슬롭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는 방식으로 계산은 계산이고 직관은 직관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형태들을 보기 위한 것들은 이 연역 가운데 감춰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L2 센스의 리밋이다. 이런 쌉소리를 할 건데. 그래서 지금 하는 건 그걸 위한 기초 중에 기초예요. 지금 기대서 5기에서 하고 있는 이 작업은. 실수축에서 하고 있는 작업이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거를 무한 차원 벡터 공간을 확장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영역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작업이고 이건 표준적인 대학원 공학 기준으로도 확률론을 할 때 표준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은 넘어가셔야 돼요. 네, 혹시 또 다른 물론 모르시고 계산 위주로 얘기들을 하도록은 할 거지만 실제 진수들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뭐 있다. 그냥 그 정도 센스입니다. 계산 테이블로 한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네, 혹시 또 근데 지금 해석학 얘기는 아니긴 한데, 연희수 공부할 때 선형대 수학 내용은 전혀, 뭐, 그거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지 지금 이제 5기에서 아직 거기까지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지금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5기 공부 이제 길게 보고 하시는 거라면 동기부여가 되게 좀 해드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랜덤 변수에서의 중요한 거는 이 어떤 변수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평균, 분산, 무슨 그거 말고도 어떤 모멘트 이런 거를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굳이 기준을 따지면 분산을 기준으로 잡는 이유가 뭐냐면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제곱해가지고 인테그랄 취하는 양으로 정의가 기본적으로 되는 것인데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그러니까 제곱해서 인테그랄하고 빼기 이제 평균의 이제 제곱 그런 식으로 이제 정의하는 게 평균이냐 대충 그냥 0으로 대충 본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거를 만드는 방법이 선형대 수학은 유한 차원 내적 공간에 대해서 선형 연산자가 대각행렬로 표현이 되는 것을 배우는 게 선형대수의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한 차원 내적 공간에 대한 임의의 행렬 혹은 임의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주어질 때 이걸 소위 이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포함해서 어떻게 해야 이 변수들을 분해하는 스펙트럴 티어럼 혹은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으로 가도록 하는 즉 베이시스가 아이겐 벡터이면서 오쏘거나 오쏘노말인 게 동시에 만족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를 배우는 거가 연역적인 선형대 수학인데 여기서 그지만 나 그거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구하는 법만 계산적으로 알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거를 선형대수를 가지고 만든 다음에 실제로 분산으로 가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무한 차원으로 올려야 돼요. 근데 그게 공짜가 당연히 아니에요. 무한은 언제나 우리가 수학적으로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한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 방식으로 분산을 다루는 방식으로 확률 미적분학이 만들어진 게 확률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은 연이수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제 계산은 전부 다 그 가우시안 프로세스 가지고 쉽게 계산이 되는 것들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대수 공부 이런 거를 가정하고 하면 너무나 풀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계산들은 오히려 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 진수들을 확률 미적분하면 정말로 내가 기술하는 사람에서 하려면 그러려면 F 프라임을 알기 위해서는 극한을 이해를 해야 되고 연속을 이해를 해야만 되잖아요. 그 라인은 그 힐베르트 공간을 토대로 확률 미적분학을 만드는 거에 대한 배경인 유한 차원 내적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필요로 해요. 이거를 무한 차원으로 올릴 때 되는 것들만 올리는 게 포인트여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한 차원 가우시안의 경우 노말 디스트리뷰션을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 노말과 저 노말은 평균이 다르고 분산이 다를 거예요.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종 모양에 대한 나름의 직관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무한 차원으로 올리려고 하면 다 얘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무한 차원으로 올리는 특정 방법은 평균 그 분산은 바꾸면 안 돼요. 반드시 깨져요. 이론이. 그 인피니티 디멘전al 가우시안 프로세스 이런 거 생각할 때. 그리고 어떤 거는 평균과 분산을 다 바꾸는 대신에 잃게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이런 걸 이해하려면 일단 유한 차원에서 이거를 상황을 이해를 한 다음에 무한 차원으로 확장하려고 할 때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지점이 명료해야 예를 들어 지금 실수해서 이렇게 장난치는 것처럼 아 무한한 거 어떻게 할까? 대충 스프레메어라고 대충 뻥쳐 임마 이렇게 말하면 아무 영향가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의미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무한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수열을 가지고 다루는지에 대한 이 리얼라인에서 가장 쉬운 상황을 n 차원으로 확장한 거를 다시 그걸 어떻게 더 빌드업해서 올릴 것이냐는 엔지니어링 사이드에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이드에서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부 순서에서는 근데 이거는 연희수에서 그냥 그걸 다 가정할 수는 없어요. 오기 때문이 아니라 연희수에 들어가는 풀 자체를 어떤 늘리려는 하는 수술 전체에서 구조상 어쩔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 안 그러면 여러분 이 공부를 지금 왜 하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그 지금 해석학개론에서 그 이 실론 델타가 위상수학적으로 연속 함수를 어떻게 확장해내는지 그리고 그 선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예시들은 어차피 정규 분포 가지고 다 할 것이다. 이거 오케이인데 나중에 거기서 뒤끝이는 그런 것들은 그 선형대수에 대한 디테일들을 봐야지 내 마음속 아 이거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느끼게 되고 제가 하나만 또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와닿아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대부분 아직 학생분들이시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일하는 분들 중에 이제 교수님들이랑도 일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명확하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고 지금 이제 그 로보틱스 팀이랑 제가 지금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암에 들어가는 응용수학 논문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저 포함해서 이제 그 이제 교수가 셋이거든요. 셋인데 롤이 좀 달라요. 로보틱스 논문인데 한 분은 코딩을 해요. 한 분은 이제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패키지 쓰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선에서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다 코딩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나 이제 사랑하시는 게 참으로 수줄 분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분은 같은 대학에 계시는 분인데 소속은 통계학과예요. 소속은 통계학과인데 그 대학원 확률론 지금 이 인피니티 맨즈나 이런 그 가우시안 프로스 이런 것도 대학원 확률론에서 다룰 수 있는 토픽들이거든요. 그 선에 있는 것들을 독해를 해서 어떤 이제 유한 차원에서 알려져 있는 이제 어떤 이론들을 확장해 가지고 어떤 소위 이제 탑 컨퍼런스에 들어가는 선에서의 연구들을 하세요. 그러면 저를 이 사람들은 왜 끌어들였냐면 그 대학원 그 어떤 이제 그 이제 확률론에 대해서 독해가 되면 사실 수학자 필요 없을 거잖아요. 그 다들 아시겠지만 엔지니어링 사이드에서 받아들일 때 그 전제나 이런 게 어디까지 안전하고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감이 떨어지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힐베르트 스페이스냐 반학 스페이스냐 이런 뭐 가정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 그런 것들인 게 실제 이제 이 추상화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지점 및 이 뿌리를 모름으로 인해서 그 다음을 어떻게 그 다음 케이스를 유의미하게 확장을 어디까지 왜 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왜 못하는지에 대한 디벨롭도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디어리티컬하게. 오히려 응용을 염두에 뒀을 때 그거에 써가지고 본인들 선에서 안 되니까 수학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 연희수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이 1번과 2번 케이스예요. 어떤 그 엔지니어링 사이드에서 그래도 가장 기초적인 미적 분학을 할 수 있어야 된다가 있고 그리고 지금 기대수를 토대로 해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것은 2번, 3번인데 일단은 2번이 타깃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문해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걸 해가지고 이거 케이스를 막 바꾸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시도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theory 디벨로퍼까지 되는 것들은 당연히 거기서 더 요구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로. 그래서 그 선에서 지금 필요한 것들은 건드리고 있고, 대학원 확률론 할 때 이제 이거는 그 꼭 필요하고요. 제가 어제 다음 학기 제가 대학원 확률론 이제 학교에서 실제로 수업도 하는 입장인데, 지금 요것들이 지금 그 이제 리어널리시스에 대한 기초가 없이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선은 F를 F 프라임으로 테이블 가지고 구하지만 극한과 연속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걸 구하면 이게 얼마나 공허한 것이냐, 이런 센스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스펙트럼 띠오리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SVD인 건가요? 아니면 뭐 S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이미 n by n 매트릭스로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스펙트럴 티어럼에서 그건 n by n 매트릭스거든요. 그 네. 한 번만 더 가면 나와요. 단순하게. 좀 일반화된 개념이라고 그냥 우선 알고 있으면 될까요? 같은 거예요. 음, 수학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같은 거예요. 사실은. 실경으로는 같은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네. 그 이미 n by n 매트릭스가 있으면 트랜스포즈 매트릭스 그 생각해서 A 트랜스포즈 A랑 AA 트랜스포즈를 생각하면 스펙트럴 티어럼 바로 정할 수 있거든요.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바로 나와가지고 리얼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그거는 그 어떤 스테이트먼트 상은 한 번만 더 가면 되는 거지만 그 스펙트럴 티어럼의 결을 가지고 보면 사실 완전히 똑같은 정보량을 얘기하고 있는 거여서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다시 여기서도 핵심이 그 유한 차원일 때는 그냥 그 사실 알려져 있는 패키지 돌려도 될 거예요. 그냥 이제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구해달라고 네네. 하면 될 테니까. 근데 이 지금 맥락을 바꿔야 되는 맥락들이 예를 들어 무한 차원 확장이 되었든 아니면 좀 다른 맥락에서 바꾸려고 하면 이게 어떤 구성 요소들도 왔는지를 내가 알아야 가변을 하겠죠. 이거는 공학 사이드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어떤 일들 여러 개 낙장을 하실 텐데 알려져 있는 패키지들을 쓰시는 거 많으실 거예요. 여러 의미에서. 근데 어떤 것들은 내 연구들을 하다가 그 패키지를 쓰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내가 보는 층에서 이렇게 만들면 이거보다 낫겠다라고 보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 사이드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패키지를 가지고 그대로 안 되는 사이드에서 내가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개발팀의 마인드셋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오늘 여기까지 여쭤보고 나갈게요. 너무 포장나서 죄송합니다. 연희수 들어오실 분은 그 알려주시면 제가 오기 공부에 이게 좀 반영이 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좀 많으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유성준 선생님이랑 좀 대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스터디하는 게 입실론 델타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입실론 델타에서 어떻게 뻗어나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랜덤 베리어블도 다루는 게 제가 이거 그 이제 그 객관식으로 여쭤볼게요. 랜덤 베리어블 다루는 게 시퀀스일까요? 아닐까요? 전달이 될까요? 이거를 유식한 말로 마르코브 체인이라고 부르죠. 행렬 곱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 시퀀스 다루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거 이제 좀만 하면 이제 그 벨만 오퍼레이터 나와서 강학습 다 그냥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그냥 다 시퀀스 노름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진짜로 일하려면. 연유수 이런 데서 다 퉁치고 넘어가는 거고요. 대충. 혹시 연희수 들어오실 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네, 저는 참여 희망합니다. 네, 저도 희망합니다. 저도 희망합니다. 저도 희망합니다. 또 희망합니다. 진짜. 이러면 해봤는데 사실 그 여기 계신 분들 말고요. 그 약간 이 모임을 약간 이제 그 유성조 선생님과 이제 그 다음 그 이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그 이거는 오늘 답을 구하는 센스는 아니고 제가 이제 사실 이제 그 갖고 있는 진짜 질문은 이거거든요. 그 사실 이제 기대수 기술을 만들면 리더가 제일 중요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한 번 만들면 이게 사실 매주 이렇게 홀딩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모든 의미에서. 그 바쁘실 텐데 그리고 이제 그 준비하는 것도 일이고 팀원들도 언제나 마음에 맞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 센스에서 물론 유 선생님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제 그 성격 나쁜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하는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 선생님은 어떤 뒷담화도 하실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근데 어쨌거나 그 그 제가 사실 그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이해관계거든요. 제가 좀 이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최장근 박사님은 근래에 저랑 이해관계가 하나 좀 생겨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거는 제 선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케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기대수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거 공부하셔야 돼요라고 갈구는 것과 별개로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어떻게든 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책임이 들어가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그거는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상황들 조금만 제가 맥락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오기랑도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 본인들이 좀 아실 것 같아요. 6기의 경우는 제가 근래 인터랙션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레코드 보면 제가 세 번 들어가서 그 3기 리더인 배동선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레코드 보시면 3기도 이거 좀 해주시 왜 6기만 이렇게 편애하느냐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그 6기 리더이신 이혜진 선생님이 저한테 실제로 코어 어드바이저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식적인 관계상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이수를 토대로 해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일의 이해관계가 좀 걸리는 상태예요. 전달일까요? 그리고 6기의 그 팀원이신 김우정 선생님은 저 때문에 지금 텍사스 스테이트에 이번 가을부터 석사로 조인하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6기를 쓰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면이 있어요. 컨텐츠가 다른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조금 이제 직접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제가 근래는 좀 6기를 좀 신경을 좀 상대적으로 더 써고 있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일들이 결부가 되다 보니까. 근데 그것과 별개로 예를 들어 지금 4기의 조용한 선생님의 경우는 지금 이제 지금 엔지니어링 쪽이 지금 PhD 지금 그 이제 5년 차인데 그 지도 교수님이랑 미팅을 저랑 주선을 해가지고 일이 올해 또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4기엔도 들어가서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주는 책임은 4기 공부랑 조연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저랑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게 호환이 되도록 하면서 전체적으로 모티베이션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의사소통은 좀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까지 전달이 될까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당연히 이제 1기, 2기, 3기도 그런 이해관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5기에서 제가 그 이해관계를 염두에 둘 때 일단 최정원 박사님은 이해관계가 이제 생긴 상태예요. 있는 상태고 제가 신경 쓰는 게 사실 유정준 선생님이거든요. 신경 쓰는 게.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게 이제 디퓨전 관련된 거를 하신다는 건 제가 알고 있다 보니까 근데 여러 센스가 있을 거예요. 이 수학 공부를 하는 지금 수재에서 이 공부를 하시는 센스도 있으실 거고 여러 이제 그 공부의 맥락이 있으실 텐데 만약에 뭔가를 같이 해볼 생각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이건 연희수 이전의 얘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거를 어떤 이제 한 가지 스터디 팀으로서 이렇게 되게 한다. 지금 보면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오기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직관도 너무 괜찮고요. 팀으로서도 너무너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만약에 유정현 선생님 입장에서 지금 뭔가 이제 박사과정에서 뭔가 일을 같이 해보고 싶은 층위에서 접근을 하실 거면 일단 그거를 기준으로 오기에 대한 컨텐츠를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이 좀 전달될까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래서 일단 그게 저한테는 최우선순위고 그거를 볼 때 사실 지식이야 뭐 필요하면 배우면 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니고 지금 수준이라는 이제 이미 커뮤니티에 서 있는 상태니까 그 다음이 연이수거든요. 제 입장에서 순위가. 그러면 연이수를 토대로 해서 역시나 지금 기대수에서 지금 오게 팀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구체적인 매개체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이왕 지금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고 있는 거 한 1년 정도를 잡고 뭔가를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 그거를 말릴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방향성을 가지고 평소에 의사소통하면서 계산들 샤부작 해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거에서 약간 여러분들 입장에서 참고할 만한 보는 기대수 2기를 좀 참고해 보시면 괜찮은데 뭔가 어떻게 보면 디스코드에 매주 올라오는 거 보면 제가 뭐 갈구는 얘기 올라오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한 반년 정도 단위에서만 놓고 보면 포커싱, 그러니까 타겟이 있는 계산들이 있다 보니까 그 계산을 기준으로 보면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 계산만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그런 타겟들을 어떤 설정을 해놓고 그 모티베이션에서 이 기대수에서 디테일을 공부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희수는 전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관심 있는 거 어떤 이제 공학적인 컨텐츠랑 수학이랑 연결을 짓는 대화를 하는 시간이 연희수의 목적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학적인 정말 필요한 찐 디테일들 이런 기대수와 같은 팀에서 채우고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재미를 보도록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게 한다. 단 거기서 제가 지금 말한 거에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걸려요. 제가 지금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들은 만약에 지금 학생분들의 경우는 지도교수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어떤 거는 원하지 않냐면 예를 들어 저랑 일을 했다고 쳐요. 근데 그 지도 교수가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대화도 안 해봤는데 교신 저자로 일을 가져간다. 이거는 안 되겠죠. 교신 저자로 가져가면 안 된다가 아니라 저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있는 사람한테 제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이게 전달될까요? 그래서 지금 저랑 일이 조율이 되어 있는 경우들은 지도 교수랑 얘기가 잘 조율이 이미 되어 있어서 그리고 수준에서 이걸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조율이 되어 있고 실제로 미팅들을 해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제 책임으로서 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어떤 약간 캐주얼한 센스에서 공부가 되는 것보다는 당연히 어떤 더 책임이 들어가는 선들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구정 신경을 써요.
말이 전달될까요? 그래서 혹시 지금 회사에 계신 분들이나 대학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뭔가 해보고 싶고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구조적인 것들은 잘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말이 좀 전달될까요?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혹시 유정 선생님 해주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 예, 전 나가볼게요. 아, 네.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디퓨전이랑 특히 저는 에너지 베이스드 관점에서 조금 디퓨전을 좀 디벨롭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관심 있는 부분은 컨트롤빌리티 쪽이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논문 쓴 것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녹여서 썼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수학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또 한번 많이 느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으면은 사실 제일 베스트인 상황이고 같이 코어를 하는 거는 좋긴 한데 말씀하신 사실 이해관계들이 조금 걸쳐 있어가지고 저는 하고는 싶은데 그거를 좀 잘 해결을 해서 어, 네,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오늘 좀 나와볼게요. 이제 기대수 5기 전체 방향을 그러면 지금 5기 공부가 될 때 지금 한 저도 5, 60% 이상이 지금 연희수에서 인터랙션을 할 거라고 기대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기대수 5기가 그 연희수 아마 3기는 직문수 4기가 마치는 시점이 한 4월 말 정도에 열 것 같거든요. 상황 자체가. 그리고 혹은 그거 한두 주 정도 미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앨리스트 이제 5월 중순이고 아마도 5월 초나 4월 말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직문수가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그랬을 때 그 지금 저는 그 얘기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현 선생님의 경우도 그랬는데 4기의 경우 그러니까 그 지도 교수님이랑 이렇게 둘이 커피챗을 같이 요청을 해가지고 그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러려면 필요 조건으로 어쨌거나 이제 지금 학생이 이거를 매니지하겠다는 전제 가운데 지도 교수한테 그거를 요청하는 역할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려면 내가 일단 이 큰 그림을 이해하는 가운데 이게 고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의미에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순위상 이렇게 해도 되는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이게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한 다음에 어쨌든 그 지도교수한테 이런 공부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도 좀 민감해질 수는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는 거면 일단은 그 지금 이제 기대수 5기에서 지금 해석학개론 사이드에서 일단은 좀 그 모든 명제들을 다 공부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대화가 됐던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이게 공리를 수열을 가지고 다루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먹으시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드릴 수 있는 좋은 예시 아까 그거가 함수의 극한과 수열을 연결해서 하는 것과 지수 법칙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아주 좋은 엑서사이즈예요 정말로 이거는 그 해석학개론 이제 만약에 이런 거 불편하신 분들은 이거 진짜 그 각 잡고 대화해 보시면 되게 정말 많이 편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단 권하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라는 센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팀원들과 조율해서 하시고요 이거 1번 그리고 그거 하시면서 입실론 델타에 대해서 감을 잡으시면서 그 위상수학 기준으로 그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인 것까지는 그 연이수하기 전에 감을 좀 잡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오기 디스커션을 포함해가지고 이거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하는 과정에서 위상수학의 이제 위상 공간의 정의와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이제 메트릭 토폴로지 어떤 거리 가지고 위상 어떻게 정의하고 그거 기준으로 입실론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해 이 정도면 일단 연이수를 듣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보통 연이수 듣는 분들은 이 정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가운데 듣는 걸 상정하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 계신 분들의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오기로 하시는 가운데 그럼 연이수를 초반부에 한두 달 정도만 진행해도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옵티멀 컨트롤 그리고 해밀턴 자코비 혹은 이제 그 포커 플랭크 이퀘이션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아 이거 무슨 말이 익숙한 대상들이지만 조금 더 어떤 그 이해도가 혹은 관점들이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간 가운데 아 이거 내 입장에서도 재미를 볼 거다라는 판단은 제 생각에 한 두어 달 정도면 할 것 같아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러면 그 기간으로 따지면 한 6월, 7월 정도거든요. 기간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 시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볼브가 될지는 판단하셔도 될 거고 당연히 학생 때 인볼브가 돼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럼 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연이수를 하면서 그 연이수에서 되었던 얘기들이 기대수 5기에서 추후적으로 디스커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전달될까요? 그러면 그거를 공부를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면 순서에서 그 일단은 이거예요. 그 연이수에서 하려고 하는 게 정규분포 모멘트 계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임프로퍼 인테그레이션 R1에서 적분해야 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미적분학들은 솔직히 좀 편하세요? 그런 거? 정말로 되세요? 예를 들어서 X 그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 적분하면 0 되고 이런 거 진짜 이건 물론 대칭성 쓰면 바로 나오지만 이런 거 말고 예, 피스 모멘트 이런 거 하려면 가마 펑션 가지고 체인지 어 베리어블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계산 그리고 그 미분형식 적분 계산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이것들 이해할 때 늘 강조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순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일변수 미적분 계산이 불편하시면 이거는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연희수 하면서도 구체적인 거 보면서 같이 하셔도 되기는 해요. 알아듣겠죠? 이거랑 선형대수. 근데 선형대수는 뭐가 중요하냐면 스펙트럴 티어럼까지 증명을 역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스펙트럴 티어럼 증명이 이제 블록들에서 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들어오고 그 몇 가지 블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전체를 먹어두는 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선형대수 이렇게 진도로 나가는 센스로 가도 되지만 역으로 가도 돼요. 백월드로. 말이 전달될까요?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그래서 사용대수는 중요하고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이 그냥 세 가지 정도가 지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혈스카개론까지 이렇게 훈련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 이거는 그 팀원들끼리 우선순위를 같이 맞추셔도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그 정규 분포 관련된 것들을 계산하기 위한 최소한의 미적분. 예를 들어서 이거 가우시안 계산만 해도 이제 R2에서 체인지 어베리어블 하셔야 되는 거 다들 아시나요? 이런 선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미분형식 적분 계산, 벡터 필드 기준은 선적분 면적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형대수 스펙트럴 티어럼에서 백월드로 이거 실제로 어떤 연역적인 블록들을 쓰는 건지까지가 납득이 돼 있으면 나중에 이것들을 쓸 때 인피니티 멘션 기준으로 쓰거든요. 그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구나 가지고 기대수에서 다시 드릴링 하시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 정도 정달했으면 저는 당분간 이제 오긴 안 들어와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제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바꾸는 경우는 두 가지. 그 프로젝트에 대한 뭔가 인볼브 되고 싶은 거를 여기 계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팀장이신 이제 유성 선생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그때는 제가 인볼브를 할게요. 그거 외에는 당분간은 그냥 둘게요. 혹시 더 하실 얘기 되시면 되고요. 너무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든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좀 나름대로는 좀 생각하는 방식대로 지금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오기 분들을 이제 대할 때.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는 것들 사실 수준이 이게 선례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본 게. 그래서 저는 그 각자가 좀 재미를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생각. 제 실적이랑 아무 상관없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미를 보는 센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디스커션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건강한 방식이 되니까 그런 대화들을 평소에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방해하고. 그리고 늘 무리해서 죄송합니다. 좀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뭔가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갔네요. 밀도도 뭔가 엄청 높고 양도 엄청 많을 것 같아. 음,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함수의 연속, 음, 네, 그 함수의 극한이죠. 함수의 극한을, 수열의 극한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그 정의역 부분에 x가 특정한 뭐 알파로 간다라는 부분을 이제 임의의 수열 AN에 대해서 AN이 이제 n이 먼 들어갈 때 알파로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그 x 부분을 치환을 하게 되면은 함수가 아니라 수열의 극한으로 바뀌는 부분을 저희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리뷰하는 형태로 증명을 포함해서 그때 증명을 안 하고 건너뛰었던 것 같은데 증명하는 부분까지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그게 첫 번째. 그다음에 지수 법칙은 어떻게 할까요? 지수 법칙을 어, 봐야 볼지 아니면은 요거를 넘어갈지 어, 네 그 이거는 말은 조금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달이라고 하셔가지고 좀 약간 심리적 거부감이 좀 있긴 한데 네, 요거를 일단 잠정적 스킵을 할까요? 음, 네. 네,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함수의 연속을 토폴로지컬한 관점에서
보는 것도 했었었죠, 저희. 그거를 조금 다시 한번 보면은 좀 더 새롭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다뤄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원래는 이제 림 인프를 어, 하려 그랬는데 이거를 할까요? 재밌긴 하거든요. 림숲 재밌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너무 좀 네, 증명에 조금 치우쳐져 있기도 하고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주 음, 만에 끝낼 수 있을까요? 한 주 만에 어차피 끝낼 수 다 보고 있습니다. 온다고.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한 주 만에 끝내고서 넘어가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좀 뭔가 남겨두면 좀 찝찝한 음,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네네. 림숲 왔는데 그거 뭔가 그 폭죽놀이 하는 것까지는 보고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일 깔끔하게. 중요한 게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약간 날림으로 봤던 그거거든요. 그 림섭의 알파로 수렴한다는 거가 SN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학적으로 분리가 되는지 그게 이제 수열의 수렴에서 정의한 그 정의가 이제 절대값이 나뉘게 되잖아요. 오른쪽 구간, 왼쪽 구간. 그래서 섭 같은 경우는 오른쪽 구간은 그대로 가고 왼쪽 구간은 바뀌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이해나 직관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뒤에 증명들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리고 제가 증명을 좀 잘못했었어가지고, 그거 다시 좀 보고, 살펴보는 식으로 하면 한 주면은 아마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학 계산을 할 계획대로 할 생각인데, 일변수 미적분학을 하고 그다음에 다변수랑 올라온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 선형대수까지 6월 내에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선형대수를 역으로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제가 스펙트럴 시어리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SVD를 보고 거기서부터 증명을 하는 거를 보고 그 증명에 녹아져 있는 컴포넌트들을 역으로 약간 탑단 형식으로 보라는 뉘앙스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때가 돼, 요, 차례가 되면은 그때 좀 관련 내용이나 아니면은 자료들을 좀 요청을 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대충 6월, 7월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금방 끝날 수도 네,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 목요일 날 하는 서브 스터디를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은 네, 이것도 여러분들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당장 이제 필요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약간 좀 추가적으로 논의할 거리가 나오면 네. 비정기적으로 잡아서 하는 형태는 어떠신지.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일단 이번 주는 좀 스킵을 하고 어, 네, 이번 주는 스킵을 하고 필요한 약간 좀 계륵 같은 게 나오면은 그거를 좀 거기서 논의를 해보는 걸로 네, 진행을 네, 보시죠. 시간은 필요한 주차가 생기면은 그때 다시 빠르게 잡아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2시간이 돼가지고 어, 일단 스터디는 여기서 마무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